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정부의 첫 대책은 바로 규제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 충격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규제책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원문은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다 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너무 큰 집값 상승폭이 문제가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대출 총량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 5군데에다가 보증기관까지 다 불러다 모아놓고 사실상 앞으로 대출 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일단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사실상은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1주택만 있으셨던 분들이야 기존에 있었던 물건 처분 조건부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달아야지만 대출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은 맥스가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서울 평균 집값이 지금 12억대가 넘어갔고 중상급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들의 신축들은 대부분 다 20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맥스 대출이 6억이면 나머지 14억은 현금 들고 있어야 집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한도 역시도 2억까지였던 게 이제는 모든 금융은행들이 다 1억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해주지 마라 바로 시행을 해버렸고요. 또 대출 만기를 기존에 40년까지 가능했었던 게 이제는 30년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한 달 기준으로 한 몇십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거거든요. 스트레스 DSR까지 함께 고려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또다시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또 가장 크게 문제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에 전세 대출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에 내가 분양을 받았었던 수분양자가 잔금 마련 목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서 일단은 세입자를 들이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전세를 전부 다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은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실상 전세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외부 효과로 전세 세입자, 이사를 계획하셨던 세입자 분들의 전세 매물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주담대 구입 목적 6억으로 모두 다 줄였고요. 거기다가 또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게 여기 전세 대출까지 손댔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예를 들어 서울에 투룸짜리를 전세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전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이라던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금액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통해서 아주 낮은 저리, 한 2%대 저리로 한 2억 한도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만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를 이자 내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천 현금 들고서 월세 개념의 이자를 한 60~70만 원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울 내에 역세권 투룸 거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한도를 1억 5천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억 이상의 현금이 있으신 사회 초년생 분들만 서울에 투룸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아주 비역세권의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줄여서 투룸이 아니라 원룸 1.5룸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거주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5천씩 줄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회 최약자에게 전이 되고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규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 효과가 단순히 단기간의 수요 억제에서 그치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주비를 건드렸다는 얘기인데 중도금과 이주비는 성격이 같거든요. 집단 대출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에게 나오는 형태의 집단 대출이거든요. 만약에 이 대책이 있기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 말한 한도 다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한해서 6억까지 대출 나오고 다주택자들은 이주비도 아예 실행시키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루트로 효과가 미치게 될 건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이런 형태의 대출 중단 사태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21년도 8월달 농협부터 시작을 해서 농협, 우리은행 거쳐서 국민은행 거쳐서 모든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거의 하반기 내내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 기간이 21년도 8월부터 21년 말까지였고 22년도 넘어와서도 사실은 대출 빨리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우려사항은 뭐였냐면 대출 총량 한도였어요. 기존에 20년
20년에서 21년까지 늘릴 수 있는 1년 동안의 대출 총량을 5에서 6%로 제시했었는데 농협이나 우리 같은 은행들이 워낙에 대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상반기에 이미 이렇게 다 써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내줄 금액이 없어서 모두 다 중단을 시켜버렸었고 22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이 총량을 4%까지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4%라고 하는 거 당연히 상반기에 동 나겠죠.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강력한 거래 중단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대출 규제, 대출 중단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대부분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의 아파트값 고점이 21년도 9월에서 21년도 11월 요 사이에 다 찍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출 중단의 효과로 거의 6개월 이상을 서울에서는 보통 한 6천 건대 정도가 월간 거래 평균량인데 보시면 2천 건대 미만까지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급하신 분들이 저가의 매물을 던지면서 가격 또한 마이너스 30%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던가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정책 자금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지금 같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이번에 이런 대출 중단 사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돌고 있는 찌라시들에서는 7월 대출 모집 끝났다. 8월도 이제 안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많이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 수요 억제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공급에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뭔가 좀 세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주비에 대한 문제예요. 이주비는 사실 세입자 퇴거용으로도 쓰이고요. 또 내가 기존에 살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뭐 강남내 재건축 같은 단지들이 되겠죠. 이주하려는 옆에 있는 주택에 적어도 전세라도 살 수 있는 자금을 줘야 되니까 보증금 정도의 성격을 가녔었단 말이죠. 또 사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비용 항목을 두 개를 따지자면요. 토지 아니면 건축비인데 이 중에서 토지분에 대한 사업비 대출 같은 형태로 사용이 됐어요. 일부 LTV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거는 저리로 시공사에서 이자를 대납해 주거나 아니면 대여해 주는 형태로 저리 혹은 중금리로 대출을 끌어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종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주 환경 수준에서는 건축하고 철거하고 하는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대출 총량이 나와야 쉽게 조합원들도 이주를 떠날 거고요.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질 거고 이런 루트로 이 이주비가 쓰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 이제 관철을 앞두고 있는데 관철을 이번 대책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구역들은 이주비에 대해서 주담대한도 6억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같이 넣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완전히 금지시키다 보니까 무슨 돈으로 세입자 턱턱 몇 억씩 빼주고 또 내가 살고 있었으면 옆에 집에 적어도 전세로라도 거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세가 아니라 이거는 월세 보증금도 못 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남 3구역은 그 이전에 이미 이주를 다 끝냈고요. 지금 철거 단계에 다다라 있는데 한남 3구역 이주비 얼마 나왔냐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총 조합원 수가 약 3,800여 명인데 이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가 2조 7천억에서 3조 원가량이 나왔어요. 우리은행에서요. 그리고 저리로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거 조합원 수로 나누면 아무리 못해도 조합원당 거의 7억 이상씩은 이주비를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또 단독 가지신 분들, 건물 가지신 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은 20억 넘는 이주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건물 가액과 맞췄을 때 합당한 수준의 이주비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6억입니다. 6억. 그러면 사실은 이주를 못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인가에서 관처, 그러니까 이주를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 구역들이 서울시 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사업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들은 모든 정비사업 종류를 다 합했을 때는 87곳이고요. 세대 규모로는 분양세대 총수는 5만 6천여 가구, 임대까지 합치게 되면 6만 가구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보다 더 빨리 이주해야 되는 관처를 득한 단계들,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되냐면 거의 4만 가구가 넘어가죠. 합치면 거의 11만 가구예요. 임대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이 11만 가구가 돈 없이 이주해가지고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입주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내에 100개 넘는 정비사업장들 지금 이주 못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 상승 막겠다고 장기적 공급 플랜을 다 박살내 넣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비를 당연히 성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형태의 주담대랑 같이 평가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대출 규제에 일부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상환 능력 평가에서 능력 없는 사람 대출 안 빌려주고 능력 있는 사람 빌려주는 수준, 질적 관리 수준이잖아요. 이런 수준의 대출 규제는 당연히 당위성이 있죠. 금융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규제의 영역은 사실은 질적 관리 수준이 아닙니다. 총량 관리고요. 사다리 걷어차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 대한 LTV 그리고 DSR 3단계로 이미 현재 질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은 이미 대출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거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6억이라는 한도 제한하고 1주택만 집 사라 이런 식의 총량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 주거 이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요. 또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절대로 맞지 않는 형태의 규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이 누구나 다 못 사게 만들어서 일시적 거래 중단 만들어서 집값 조정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부작용 이미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그 당시에 강력한 수요 억제책만 쓰고 공급 대책 하나도 안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무주택 상태에서 쌓이고 쌓였던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매수세로 남아 있었고요. 약간만 낮은 정책금리 풀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모두 다 유입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가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공급 플랜부터 만들어서 특히나 서울시 내에 사람들이 원하는 퀄리티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필수적으로 독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려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성 올려주면서 규제 철폐해서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이거 말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2019년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금 입주한 신도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하려면 최소 4, 5년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만이 중장기적인 공급 플랜이다. 이제 와서 뭐 4기 신도시지 하는 건 의미 한 개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들을 주목해야 될 거냐면 지금 이런 이주비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저평가돼 있는 지역의 중상급지 중에서요. 초기 재개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들은 지금 이런 중장기적인 공급 플랜 박살난 거 시장에서 금방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저평가된 중상급지의 재개발 초기 사업장들은 금방 프리미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대출 규제안이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급하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초기 재개발 사업장들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장 관심 가져야 되냐라는 얘기는 제가 주말에 있는 오프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